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제적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또 질문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무엇일까?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직장에 다니며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많은 투자 방법들을 통해 자유를 찾고자 합니다. 여기서 자유란 무엇일까요? 철학자 괴테는 자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위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있는 것을 존중함으로써만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위에 있는 것을 존중함으로써 자기를 거기까지 높이고 위에 있는 것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고귀한 것을 몸에 지니면서 아울러 그것과 동등하게 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함께 의미합니다. 돈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제적 자유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얻었지만 자유를 통해 고독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독과 불안을 피하고자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경쟁, 노력, 책임이 기본이기 때문에 경쟁도 노력도 책임지기도 싫은 미성숙한 우리는 쉬운 게 좋고 의존하길 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많은 것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모습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제1차 대전 직전까지 자본주의가 발전한 결과 물질적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자 사람들은 이런 모든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경제적 자유 그 자체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부터 최하층 계급에 속했던 노동자와 배고픈 농노들은 경제적 자유를 유익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경제적 자유는 오로지 위협일 뿐이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그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로부터 제공받았던 안전을 포기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그 안전이라는 것의 실체가 기껏해야 굶주림을 면하는 정도의 하찮은 수준일지라도 그들에게 유일한 보장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경제적 자유는 그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불안전만 부여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1865년 1월 미국 의회는 노예제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켰습니다.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자유를 얻은 노예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들은 그것이 소중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15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 노예제도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합리할 때도 있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침묵으로 자유를 외치며 회사라는 안전장치를 붙들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적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힘든 노동과 불합리함과 통제 속에서 벗어나고 조금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갈망하는 만큼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돈의 크기와 상관없고 욕망의 크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사용하는 데 불안이 있다면 자유로운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경제적 자유를 맛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깨닫고 깨닫는 것에 감사하게 여기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불리는 방법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충분치 않을 때는 주식 투자보다 자신에 대한 투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동시에 인맥에 투자하고 비즈니스에 투자한다는 것이 부자들의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쌓일 때까지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업가일수록 자기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후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투자는 가장 높은 이자를 당신에게 돌려준다. 주식은 돈에게 일을 시키는 자본 투자라 할 수 있고 자기 투자의 대표적인 것은 지식과 경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투자로 돈 버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이라는 자산을 쌓아야 합니다.
배움이라는 자산은 돈과 다르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부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하여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운을 따르기보다 자기 투자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편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자기 투자를 실천해 봅시다. 먼저 내가 잘 알고 관심 있는 영역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감히 목표를 정하고 하루하루 실천했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과 쌓여가는 지식과 경험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불안해하는 하루보다 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쌓인 지식으로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읽을 수 있게 되고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리스크와 함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거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차선책을 준비할 수 있고 현재 경제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게 되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투자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유라고 위장된 경제적 노예제도에 갇혀 지내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을 위한 경제 채널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보통 사람을 위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